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네, 진짜? 찍고 있어요. 광고 이거. 광고 하고 있어요. 캘리건 뭔가요? 네. 저도 월세 수익 만드는 게 목표여가지고. 예, 예. 월세 월세 수익 수익. 만드는 게. 예, 예. 원래 목표는 지금의 목표는 얼마 정도예요? 지금이요? 지금 처음에 이제 얼마 정도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까? 목표는 월 1,000만 원. 월천. 예, 예. 오, 처음부터 근데 꿈이 엄청 최종 큰데요. 목표? 최종 목표는 얼마인데? 그게 최소 1,000 되면은 그 이후에는 한 500은 이렇게 쓰고 네. 생활비로 500은 이렇게 모아서 계속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저 처음 부동산 투자할 때는 월 300만 벌어도 좋겠다. 그러니까 예. 월세가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나와도 좀 좋겠다 생각했었거든. 근데 300 딱 모으고 나면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대. 500 만들고 싶고 500 만들고 나면 1000만 만들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많이 올라가셨겠네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자도 그만큼 많이 나가요. 이자도. 근데 의형님 그럼 투자한 지 얼마나 됐었어요? 나는 내 강의 처음 듣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처음이지만은 그 부동산 강의 자체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럼 투자한 지 얼마 되신 거예요? 투자는 이게 처음 투자고 그 전에는 그 아파트 2번을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지식 없이 했었고 근데 그건 투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 처음 예, 첫 예. 낙찰. 예. 우연히 그냥 운이 좋게. 운 좋게 시세가 많이 올라와서 아파트에서 한 1억 5천으로 그걸 팔아서 남긴 다음에 이제 이걸로 1억 5천이나 벌었다는 거예요? 팔아서? 예. 오, 그래도 투자 잘하셨네요. 근데 그 운에 맡긴 것 같아요. 그때는 운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학원이랑 강의는 이렇게 딴 듣긴 데서도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MPL도 듣긴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제 그 유튜브 그 아나운서 분이 나온 거 저희 라라님 나오신 거 보시고 그거 다 쭉 봤는데 이제 보고 이제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라라 쌤.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영상을 계속 그래서 네. 보니까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강의.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김종률 아카데미 오시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진짜 MPL 강의 90명 좀 넘게 들었거든요. 근데 딴 데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의형님도 그러시고. 사실 MP는 엄청 고가의 맞아요. 근데 만족을 좀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은 솔직히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강사들 중에서 진짜 MPL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냥 경매 투자하다가 한두 건 해봤는 거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나 고가인데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만족이 될 리가 있나요? 그게 제일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일 딴 데서 들은 강의 중에서 제일 아까운 게 MPL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듣고 나서는 네. 그분이 라라쌤한테 배운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좀 이렇게 수강생 같은 느낌으로 강사인데 지식이 좀 깊진 않았어요. 근데 또 비싸기도 했고.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스킬이긴 한데 근데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개 해보고 강의하면서 비싸게 받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유동화회사 직원분이 오늘 입금을 해야 이제 진행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전에 차 타고 가가지고 인정하고. 저는 그 물건 안 보면 걱정돼서 그건 무조건 봐야죠. 맞아. 가서 다 조사했는데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공부한 지 약 한 2개월 만에 MPL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경매 낙찰까지 받은 주인공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어떤 포인트로 이 물건을 투자하게 되었고 MPL 매입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모셔보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 이름은 박의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인천 살고 있고 직업은 인천에서 실리콘 제조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CEO시네요. 투자한 지는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투자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부터 작년에 이 경매에 관심을 계속 갖고 공부를 했는데 김종률 아카데미 와서 MPL을 직접 배우고 이게 좀 수익성이 더 좋아 보인다 생각돼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한 지 2개월 만에 MPL 채권을 매입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네네. 오늘 어떤 물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그 인천 서구에 있는 그 검단 오류역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형 공장이고요. 네.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죠. 네, 불리고 맞아요. 있는데 대지권 한 12평 정도에 전용 면적 한 40평 정도 되는 지하에 있는 호실이에요. 지하 호실이네요. 예. 네. 아무래도 지하 호실이라고 해서 임대나 매매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 운영해보면 오히려 층수가 너무 높으면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하라도 오히려 좋다 생각하신 거네요. 예, 네. 이 실수요자 중에서도 지하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럼 이게 물건이 감정가가 3억 3,800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유찰이 되게 많이 되고 네. 미납도 되고 해서 6차에 네, 1억 5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신 거네요? 네, 입찰을 직접 참여해서 낙찰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차순위도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아, 네. 네. 3차에서 미납하신 분 네. 있어서 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갖고 네네. 오히려 이게 좀 더 기회일 것 것 같다 같다. 생각을 했고 네네. 이렇게 MPL 채권은 이제 3억 4,400 정도 이렇게 있었고 제가 이제 협상한 가격은 네. 한 1억 1,600에 직접 거래를 했고 네. 김창록 이 수석님이랑 같이 전화 통화해서 협상하고 나서 실제 유입한 입찰 가격은 1억 5천으로 좀 더 높게 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이 물건을 보게 된 거는 직접 공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네. 지하 아파트형 공장이지만은 지하만의 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좋게 봤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지하만의 이 물건의 메리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지하라고 하면 좀 많이 꺼리시거든요. 네. 근데 어떤 점에서 좋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아,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제가 실제 운영했을 때 봤을 때는 이 건물 내부에 들어와서 도면 보면은 이 B110호가 제 물건인데 네네. 보통은 다 이제 호실길이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다른 호실은 다 붙어 있는데 이 B110호만 유독 떨어져 있는 점에서 지하인데도 좀 이런 차별성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더 좋은 게 이 주차 시설 이 빈 공간에다가 물건을 적치할 수 있어서 전용 면적보다 더 넓게 쓸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이 물건의 좋은 점을 좀 봤고 이 안에 내부 지금 사진이 없는데 원래 내부에 보면 내부를 직접 보셨었어요? 입찰하기 전에? 예, 다행히도 이 투명한 유리창이 그 뒤편에 있어서 네네. 그 뒤에서 이제 폐기물 같은 거 이미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공장인데 폐기물이 좀 많았나요, 그러면? 확인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 면적은 다 폐기물로 돼 있어서 그 어느 정도 폐기물 파악을 한 상태로 그리고 층고도 보이니까 이제 이 정도면 한 4m 정도 나오겠구나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입찰을 하긴 했습니다. 왜 보통 폐기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데도 비용이 들고 하다 보니까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꺼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폐기물이 막 쌓여 있는 거 보고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남들이 무서워하면 좀 더 좋아해서 이제 폐기- 이래서 이렇게 2개월 만에 투자를 이렇게 잘하시는 거구나. 아, 공부한 지 2개월 만에 이렇게 투자를 잘하시는 이유가 남들 꺼려하는 물건이지만 그 물건에서 장점을 잘 찾아내시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네네. 이 폐기물이 좀 더 걸림돌이 다른 분들은 될 수 있겠다 해서 경쟁이 덜 하겠다. 예, 네, 치열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폐기물 회사에서도 직접 운영할 때 치워본 적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럼 비용도 미리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비용도 제가 뭐, 예측을 했는데 견적도 실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유리창으로 사진 다 찍어서 순고 어플 통해서 이제 이 폐기물 비용 얼마 정도 들 것 같냐 해서 그런 비용도 다 견적 다 받아놓은 상태로 수익률 분석을 해서 입찰을 차라리 했습니다. 좀 조사를 되게 철저하게 하셨네요. 폐기물 비용까지 미리 확인을 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남들은 좀 지하라고 하면은 꺼려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지하에서도 단독 호실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거나 주차도 더 편리하고 단독 호실이니까 옆 호실이랑 붙어 있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네네. 없기 때문에 지하지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이런 이제 제조업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은 요즘에 드라이브인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많이 하는데 보통 물류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층수들은 또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라이브인 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은 저층이 좋은 거고요. 그 코너 호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처럼 지식산업센터도 베란다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보통 베란다를 확장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예. 사무실도 확장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코너 호실은 이렇게 양쪽에 2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예요. 코너라서 기역자로. 그러니까 베란다를 다른 호실에 비해서 이제 2배로 확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혹시 지식산업센터 보신다고 하면은 코너 호실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네. 코너 호실들은 좀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나중에 매도할 때도 일반 호실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의형님이 이 물건 보시고 NPL로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 그리고 왜 이게 NPL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네. 유동화 회사가 불리해진 상황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불리해진 상황이라면 혹시 어떤 걸까요? 계속 유찰이 됐고 네. 이제 유동화 회사에서 회수해야 될 돈들이 있는데 채권 금액? 예. 네. 근데 채권 금액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면은 제가 금액을 전 회차 금액만 붙여주면 저한테 거래를 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고 마침 전화 받으시면서 전 회차 가격만 거래를 하게 되면 저한테 하겠다 해서 계약을 했고요. 네. 처음 전화하실 때 좀 떨리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수강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처음 전화할 때 너무 떨린다, 네네. 전화하는 게 두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어땠어요, 의형님? 제가 사실 이게 첫 번째 전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려운 네. 게 많아서 라이아 선생님이 그 강의 하실 때 전화 꼭 해보라고 경험해보라고 해서 사실 투자할 것도 아닌데도 그냥 NPL 회사에 전화해갖고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몇 번 경험을 이미 한 상태였어가지고 떨리긴 했는데 큰 두려움은 그래도 없었죠. 처음보다는 안 떨린 상태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NPL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나요? 어떻게 협상하셨어요? 예. 그때 배운 걸로 거의 그대로 해서 전화한 다음에 채무인수나 사후정산이 혹시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사건 번호나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계약을 이제 그날 당일날 입금을 하고 계약서는 그 후에 이제 작성하게 아니 됐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통화하고 바로 당일날 입금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촉박하게 이루어졌나 봐요. 맞습니다. 그 입찰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그 전주에 먼저 분석을 이제 하고 주말에 이제 통화가 안 되니까 월요일 날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그 주에 바로 입찰기일이었어가지고 유동화에서도 시간이 많이 좀 짧으니까 취하 보고를 이미 한 상태였는데 다시 진행시켜야 되니까? 진행시키는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려면 당일날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근데 바로 입금한 건 아니고 다시 그 물건지를 가서 오전에 다 분석을 한 상태로 오후에 입금을 했습니다. NPL 어쨌든 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제가 강의 때도 얘기 드리는데 부동산 가치 평가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네. 이 채권을 싸게 사고 할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의 가치 평가를 하고 이 NPL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전주의 분석도 다 끝났고 이제 실거래가나 임대가를 이미 다 파악을 한 상태였었어가지고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많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낙찰 가격이 1억 5천인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할인 받아서 매입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1억 1,600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3,400만 원 정도 할인 받으실 할인을 20% 이상은 지금 싸게 산 거네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네, 낙찰된 금액보다. 네네. 와,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시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는 NPL 유동화회사에 전화할 때 이런 상황이면 좀 더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세요? 네. 일단 이번에 경험으로 보니까 이제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 회수 금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별로 협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돼서 채권 회수 금액보다 많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저랑 이제 협상이 잘 되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청구 금액도 2억 8,400이니까는 계속 이자가 쌓이고 있었잖아요, 배당기일까지. 근데 이미 입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협상이 할 때 유리했었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낙찰 받고 명분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아, 그 짐이 많았다, 폐기물이 많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폐기물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안에 폐기물은 제가 이제 낙찰 받고 잔금 납부를 이제 하자마자 그 하늘 당일날 일단 문 개방부터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도어락으로 바꾸고 그 사진 내부 사진을 다시 정확하게 다 찍어서 폐기물 처리 업체 몇 군데다 다시 한 3군데 이상 뿌린 다음에 업체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곳을 선정을 해서 한 번 더 실사 견적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전부 폐기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물건 투자할 때 그래도 예상 수익률을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만족스러울 것 같으신지 결과값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 실제로 어떻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수익률까지 잘 나올 것 같은가요?
예, 제가 그 수익률 계산한 표에 보면은 그거를 계산할 때 일단 부동산에서 이 정도면 2억 5천이면은 이제 매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실제로 그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 봤을 때도 최근 거래가 2억 5천에 된 거를 확인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2억 5천에 매도가 된다면 예상 수익은 한 8천만 원대라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들 빼고 한 8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예, 모든 취득세나 뭐 그런 폐기물 비용 합해서. 아니 투자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MPL 강의를 다른 데서 한번 듣고 여기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강의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유튜브에서 MPL 강의를 찾게 됐고, 라라쌤이 MPL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설명을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항상 좀 많이 걱정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알려주시니까 이거는 강의를 들어야겠다 싶어서 강의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듣게 됐고, 실제로 들으니까 정말 그 위험한 부분을 다 좀 철저하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알려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부한 지 2개월 만에 이번에 MPL로 매입해서 첫 낙찰받은 물건이라고 들었거든요.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요. 일단 제가 그 전에 입찰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주택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입찰했다가 다 떨어지고 그 4번째 할 때 이번에 MPL로 이제 협상해서 낙찰 받은 건데, 해보니까 오히려 입찰장 가서 제가 다 서류 준비해서 입찰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정이 편했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낙찰될 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안 상태로 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입찰로 들어가는 것보다 MPL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좀 편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지금도 차순위 금액이랑 사실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MPL을 샀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금액을 써서 입찰 참여하고 낙찰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MPL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경매 투자는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지, 계속 이어 나가실 건지 궁금해요. 예. 이번에 한번 낙찰 받고 한 사이클 돌려보니까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이걸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부업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전업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전업 투자도.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만 하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꼭 한 가지 첫 좋은 사례를 내셔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계속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영님의 앞으로의 투자 목표를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낙찰 받은 게 지식산업센터인데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랑 공장이랑 토지 쪽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고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목표가 월세 1,000만 원 만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목표 도달할 때까지 경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경매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MPL 협상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좀 기본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꼭 주택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꼭 내가 직접 입찰해야만 한다는 그 고정관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MPL 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 전 거를 계속 고집하고 했으면 계속 폐찰하고 제 수익률을 줄여서라도 낙찰받거나 이런 좀 안 좋은 쪽으로 갔으면 사실 경매를 더 안 하게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저처럼 그렇게 고집 안 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왜냐면 직접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입찰하는 것보다 MPL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협상만 잘 된다면은 거의 입찰이 거진 확정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수익률도 제가 알아서 분석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상태로 낙찰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해서 꼭 MPL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은 좀 안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영님 이제 계속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는 저희 MPL 실전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토지 정규반도 마무리해서 강의를 듣고 나서 실전반 그거 꼭 듣겠습니다. 네, 그럼 실전반에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